2012년 2월 한 일본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소녀상. 한 일본인 남성이 이 소녀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라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 큰 감동과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이 일본인의 정체는요, 70년대 한국 빈민의 아버지라 불린 노무라 모토유키 씨입니다. 1936년 아버지를 폐결핵으로 잃은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나머지 교토의 한 빈민촌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이, 조센징 어디가? 이리 와서 내 좀 들어. 그래, 이 패배자야. 우리 발 닦게나 하라고. 제가 하면서도 화가 나네. 때려주고 싶네요. 꼴보기 싫네요. 아이고야. 나쁜 소년들이 제일 한국인 2명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한 노무라.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 느낀 노무라는요, 1968년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무작정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들을 직접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서 6만여 명의 빈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더기들 속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 판자촌 사람들을 보면서 일제 침략이 없었다면 이런 빈민들도 없었을 거야 라며 노무라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청계천 끝자락 송정동을 중심으로 본격 빈민 구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울의 빈민들을 돕기 위해 가장 처음 한 일, 우선 도쿄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집을 처분한 돈으로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청계천에 타가소를 설립, 그리고 카메라를 챙겨서 청계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뒤 강 주변에 빼곡히 들어선 판잣집과 허름한 골목들, 그곳 주민들의 일상과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까지 청계천 곳곳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라는 이 사진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며 독일과 호주 등 해외에서 꾸준히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약 20여 년간 무려 2천여 명의 한국 빈민 아동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 또 병원비가 없는 철거민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받은 철거민들은 그를 청계천의 성자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무려 50번이 넘게 서울과 일본으로 가며 빈민 구제에 힘쓴 노무라 모토유키. 한편 그의 빈민 구제 활동이 알려지면서 우익 성향의 일본인들에게 각종 테러 위협과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상되는 반응이죠. 그럼요. 청계천의 성자, 빈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무라 모토유키. 그는 봉사를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의 목적은 한국인에게 사죄하는 것이며 그 사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부터 1위 특정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한일 합방은 한국인들이 원한 것만이다. 위안부는 우리가 시킨 게 아닙니다. 혈압 상승, 뒷목 잡게 하는 일본의 망언과 역사 왜곡 사건들. 일본 정부가 억지에 억지를 부릴 때 일본 정부에 항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인 요시다 고조 목사. 대박이다. 일본 사람이 1967년부터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온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사람들이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단 말이야?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속죄하는 마음을 갖던 중 직접 한국에 가서 나라도 대신 사과하자. 1981년 마침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2001년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사건, 2005년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이런 분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칼보다 강한 펜을 든 한국이 한국 땅을 찾아가는 건데 왜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속이 더 시원하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대사관, 그리고 일본의 여러 언론사에까지 일본의 잘못을 꼬집는 편지를 보낸 요시다 목사. 특히 2012년 8월 20일 한국의 분노를 모르는 일본인이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내기도 해 큰 화제를 모았고요. 그리고 2014년 정기 위안부 수요 집회를 찾아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을 찾는 일본 유학생들과 선교사들을 3.1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탑골공원,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숭고한 희생이 서려있는 서대문 형무소의 견학을 데려가서요.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우리 땅 독도.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누구나 말을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설명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이 맞다라고 외치는 이가 있습니다. 일명 독도 지킴이 S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서 뵙기도 했었는데 일본 측 자료, 우리 측 자료 다 대조해가면서 반박까지 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그런 자료를 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우리 땅 독도를 일명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증거로 이 지도를 보시죠. 호사카 교수는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고지도들을 찾아냈고요. 이 고지도를 모아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를 출간하며 제목 세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제시. 2010년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 1877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대일본 전도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재밌는 게 일본도 자기가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만 있을 줄 알고 열람을 톡을 줬는데 톡을 줬는데 여기서 그게 나온 거지. 아니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1995년 Y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할 당시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더 해서 내가 학생에게 알려주겠네. 한 학생의 질문에 그저 말문이 막힌 그. 그래, 한국에 계속 남아서 일제강점기의 문제와 독도를 제대로 연구해보자. 이후 2002년 처음으로 동아시아 학회에 독도 분쟁을 다룬 독도 문제의 미해결 문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이후 2009년엔 S대의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독도 영유권 분야 권위자가 된 호사카 교수. 2014년엔 독도와 동아시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홍조 근정 훈장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사랑한 대한민국인 친구. 저성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푸른 눈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페인 출신 루이스 마리아 우리베, 유의베 신부입니다. 지난 1976년 선교사로 한국에 온 뒤 경남 산청군에 있는 성심원의 주임 신부로 부임한 유의베 신부. 참고로 이곳은 150여 명의 한센인,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그는요, 인사 하나에도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한센 어르신을 만날 때면요,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 한센인의 부모를 대신해서 이곳 자녀들의 학교 행사 참여, 진로 상담 등 인생의 멘토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고인들의 염습, 입관, 장례 절차까지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일인데요. 안타까운 건 정작 유의베 신부는 이곳 사람들을 돌보느라 스페인에 계신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분인데 근데 어쩌다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평생을 살게 되신 건가요? 독일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학살로 피로 물든 스페인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에서 태어난 유의베 신부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쟁에 참상을 듣게 됐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의 6.25 전쟁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의 동질감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로 유의베 신부는 73, 무척 연로한 연세입니다. 또 2번이나 교통사고를 겪은 뒤 오른팔에는 마비 증세가, 게다가 손가락 감각도 거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누군가 제기했던 대로 그런데 더 풍족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살아나는 싶다. 작은 사슴 모양의 섬.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 섬은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깃든 소록도입니다. 2005년 11월 어느 날 이곳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는 섬 전체를 큰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희들 전막을 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굽니다. 이 편지의 발신인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 스튜에거와 마가렛 피사렉. 1950년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낯선 나라 한국의 한센인 마을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곤 소록도행을 택하게 됩니다. 그 뒤 무려 43년 동안 그녀들이 보탠 기적 같은 손길. 당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센병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진조차도 환자들과의 접촉을 꺼렸는데요. 하지만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달랐습니다. 맨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거나 자신의 손과 무릎에 환부를 올려 치료를 했고요. 또 약을 발랐습니다. 두 간호사의 모습은 살신성인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고요. 한편으론 한센병의 왜곡된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녀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수녀가 아니라서 연금도 월급도 없었습니다. 아, 그 긴 세월 동안?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낌없이 퍼주고 또 퍼줬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하면 마가렛은 의사 아버지를 통해 약을 조달받았고요. 정말.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때면 소록도를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쳐서 소록도의 결핵 병동, 목욕탕 등까지 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4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20대 꽃다운 나이에서 어느덧 은발의 70대 할머니가 된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몸이 성치 않아서 짐이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결국 조용히 고향 오스트리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 일부 주민들은 갑작스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집에 두 분의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또 행동과 사랑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재단에서 두 분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인류의 자산으로 삼고자 노벨 평화상 추진을 위해 지금 현재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위입니다. (1991년 4월) 초 서울을 찾은 한 일본인 노인. 그런데 그의 목적지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가 아닌 서대문 형무소. 서울이 많이 변했지만 여기는 그대로인 것 같네요. 자, 이 일본인은 이소가야 스에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1928년 보병연대 보충병으로 소집되어 처음 조선 땅을 밟게 됐습니다. 제대 후엔 조선에 정착할 마음으로 질소 비료 공장에 취직.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일하게 된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 사택촌에서 살다 조선인 하숙집으로 옮긴 이소가야. 그런데 이 하숙집에서 만난 조선 청년들로 인해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하숙집의 정체, 바로 흥남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들의 아지트. 처음엔 그들의 대화를 반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소가야는 조선 청년들을 통해 점점 식민지 조선이 겪는 민족 차별과 부당한 노동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31년 이소가야는 조선 청년들과 본격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는 일본인부 조직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일본인 조합원을 모집. 노동자들의 교양을 위한 노동자 신문을 발행할 때 일본어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1932년 5월 1일 그들은 노동자의 날 투쟁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만 일본 경찰에 발각. 결국 이소가야와 그의 동료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돼 투옥되고 마는데요. 자, 옥살이에 지친 그의 조선인 동료들조차 개인의 사상을 바꾸겠다는 전향서를 쓰고 추록했는데요. 하지만 이소가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채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감옥에서
조선에 있는 일본인 60만 내지인 중 유일한 비국인이다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9년 가까이 함흥 형무소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그는 1941년 1월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한 번도 이제 뜻을 굽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선 노동운동가들의 동료였던 이소가야 스에지 5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그는 서대문 형무소 방문 후 일본으로 돌아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본은 한민족에 대한 숙제를 죽은 자에 대해서도 행해야 됩니다. 한국을 사랑한 대한외국인 19, 이번엔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을 살린 은인. 1932년 4월 29일 중국 홍커우 공원 폭탄을 투척하고 의거한 윤봉길 의사.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김구, 엄항섭,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 김철 선생은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때 그들이 피신한 곳은 다름 아닌 한 외국인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요? 이들을 숨겨준 사람은 바로 미국 선교사 조지 애시모어 피치. 만약에 애시모어가 아니었다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금방 발각됐을지도 모르는 일. 와. 그는 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런데 점점 좁혀오는 일본 경찰의 수사망. 결국 그들의 은신처는 탄로가 나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안 되겠습니다, 선생. 제 아내와 부부로 위장해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조지 애시모어 피치는 김구 선생과 일행을 중국인으로 변장시킨 뒤 자신의 아내 제럴딘과 부부 행세를 해 상해를 빠져나갈 것을 제안. 그 덕분에 김구 선생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무사히 상하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불법 체포된 한국인들의 석방운동을 펼치게 됐는데요. 특히 안창호 선생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된 그는 일본은 안창호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장으로 그를 체포한 뒤에 체포영장을 수정했습니다. 당시 체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서한을 프랑스 언론사에 보내며 그의 석방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를 저렇게 안 알리면 뭐 누가 관심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국제적으로는 힘이 없었기 아예 때문에 없죠. 어떻게 예. 말을 해봐야 안 먹히는 시대였잖아요. 정말 큰 힘이 되신 그런 분이네요. 한편 조선 독립에 이바지한 한 이방인의 노력에 감동한 정부는요. 1952년 문화공로 훈장과 1968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 또 올해는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를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숨은 조력자 조지 애시모어 피치. 그 이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